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어떤 주장하는 것보다도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은 팩트 확인을 왜 계엄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결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어떤 본인께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고 서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법과 절차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계엄에 대한 어떤 그거랑 엮는다라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헌법재판소에 나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자신감 있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엄은 경고성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 들고.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지금 달랐던 거죠. 보겠습니다. 이윤,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국회 쪽에선 근거 없이 지금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재준 위원님, 지금 이게 내가 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부정선거 이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헌재에서 부정선거 부분까지도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계엄을 선포한 기본적인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헌재에서 저런 어떤 논란이 불거진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전에 그 얘기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어떤 주장하는 것보다도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은 팩트 확인을 왜 계엄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결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어떤 본인께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고 서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법과 절차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계엄에 대한 어떤 그거랑 엮는다라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헌재에서 이번에 또 자료 화면까지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하는. 네. 그래서 속된 일장기 표가 됐다든지 배추잎이 됐다든지 그리고 또 무슨 표가 이렇게 투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선관위에서 다 관련돼서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명의 내용을 들어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지적이 된다라는 게 아쉽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이 네.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변호사가 하시던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루어졌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려면 누가 그거를 인쇄를 했는지, 누가 도대체 해킹을 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그 얘기는 이미 국정원이 그때 조사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에 어떤 불안전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납득이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네. 1월 19일 날 서부지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있었던 것인데 최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그 존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좀 극렬한 어떤 지지층들을 자극하거나 이런 식의 주장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그런 어떤 또 지지자분들이 또 막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좀 염려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선거 이슈를 헌재에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강한 어떤 우익의 이런 입장, 이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뭐 발언들이나 행동들이나 메시지 등등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희가 좀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다음 기사 볼까요? 마이크를 몇 번 잡았느냐. 윤 마이크 4번 잡고 적극 변론. 변호인 실수엔 팔 툭툭. 변호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하니까 팔을 좀 툭툭 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옆에서 이번에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툭툭툭 2023년 3이야 3이라고 정정을 해주는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이거 이승훈 변호사님 보면 굉장히 윤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다 지금 딱 본인 머릿속에 다 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윤 대통령 주도적으로 실제로 이 변론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본인이 계획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자신감 있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엄은 경고성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 들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일치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증인들은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의 증인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철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철이 덜 드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변호인 측 개인 의견입니다만 변호인 측에서도 사실 이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 대통령 마이크를 4번이나 잡고 옆에서 말한 거 잘못되면 수정을 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판 마치려고 하니까 윤 잠시만요. 국회 언론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으로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상 이 변론을 이 신문을 마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라고 얘기하면서 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계엄이 그럼 쭉 가는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랑 언론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인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좀 잠시만요 하고 한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성재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초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가 더 세고 안 세고, 그러니까 국회, 언론, 대통령의 이 관계가 누가 더 세고 안 세고 누가 갑이고 을이고 이런 관계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좀 답답한 심정에 이제 그 종결이 되는 시점에 저렇게 이제 직접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저기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은 이제 그 CCTV 영상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군경이 이제 그 국회랑 그다음에 선관위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 그와 관련된 CCTV를 이제 보시고 저렇게 이제 반론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좀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그거거든요. 계엄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국회가 뭐 중단시킬 수 있다. 설령 국회가 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네. 뭐 계엄은 언제든지 간에 그 뭐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초갑이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 그럼 왜 계엄을 선포했지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국회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선 병사들이 군 지휘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계엄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실패조차도 사실상 원래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야당의 어떤 폭거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지금 이제 국회가 초갑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과연 야당의 폭거를 저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헌재 재판관들이 듣기에는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계엄과 이제 내란죄까지도 같이 지금 엮여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저런 식의 어떤 변론이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이진우 지금 이제 뭐 사령관이 됐거나 뭐 여인영 지금 방첩사령관이 됐거나 다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또 변론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